새벽 산길에서 만난 민간인 여자가 예쁘다며 오빠 거시기 위해 타라고 성희롱하던 미친 대령이 그 여자가 자신의 직속상관인 투스타 소장임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팔이 꺾여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접근산의 겨울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은 체감온도를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군화가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만이 산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2공수특전 여단 일대 대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박 7일로 이어지는 천리행군 400km의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병사들의 전투화는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변했고 발바닥의 물집은 터지고 굽기를 반복해 걸레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추위도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대장 왕기석 대령의 광기 어린 집착이었습니다. 행군 대열의 중간 지점 왕기석 대령이 탑승한 신형 전술 지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진 차 안은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훈훈했습니다. 왕기석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고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야, 작전과장 밖에 애들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군단장님 평가 시간 못 맞추면 내가 책임질 거야. 왕기석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작전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대대장님, 현재 선두 중대 인원 중 탈진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적설량이 30cm가 넘어서 도저히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잠시 휴식 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휴식 개소리하지 마. 특전사가 눈 좀 왔다고 쉰다는 게 말이 돼. 무전기 줘봐. 왕기석은 거칠게 무전기를 낚아채고 전체 통신망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 병력 주목하라. 대대장이다. 지금부터 선두 중대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전체 부대원 휴가 반납하고 연병장 뺑뺑이 돌릴 줄 알아라. 나고하는 새끼는 군인도 아니다. 짐승이다. 알았나?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얼어붙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걷고 있던 병사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도끼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대열 후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중대 소속 최하사가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눈밭에 쓰러진 것입니다. 아악, 다리 내 다리. 최하사의 전투화 주변으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동상으로 감각이 없던 발목이 빙판에 미끄러지며 복합골절을 일으킨 것입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삼중대장이 다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대대장님, 여기는 3중대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최하사 우측 발목 개방 골절입니다. 지금 즉시 후송 헬기나 차량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이 무전을 들은 왕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걱정 대신 짜증이 섞인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야, 중대장, 너 뭐하는 놈이야?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평지에서 자빠지고 난리야. 대대장님, 평지가 아니라 경사 40도 급경사 빙판길입니다. 일단 환자부터 살려야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시끄러워. 지금 헬기 띄우면 내 인사 고과의 사고 사례로 기록되는 거 몰라. 군단 평가 코앞인데 초를 쳐도 유분수지. 그냥 군장 위에 얹어서 데리고 와.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해. 대대장님, 이건 엄살이 아닙니다. 이대로 끌고 가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차량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중대장의 애원에도 왕기석은 잔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차에는 자리가 없어. 더러운 피 묻히기 싫으니까 내들이 알아서 업고 와. 10분 내로 대열 정비해서 출발 안 하면 너부터 영창 보낸다. 왕기석은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피를 마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것들은 정신력이 썩어 빠졌어. 나 때는 발목이 잘려도 총 들고 뛰었는데 말이야 쯧쯧. 지휘 차량 밖의 상황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울면서 최 하사를 군장끈으로 묶어 썰매처럼 끌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눈길 위에 붉은 점선을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앞 편안한 차 안에서 히터를 쐬고 있는 대대장을 향한 사리가 화천의 혹한보다 더 차갑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접근산 정상 부근 말곡의 고갯마루.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서 1대대 선두병력이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좁은 외길 한가운데에 정체불명의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흑투성이어서 식별이 불가능한 낡은 렉스턴 한 대였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며 길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선두 중대장이 차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올라온 왕기석의 지휘 차량이 경적을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빵빵빵. 왕기석이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앞에 뭐야, 왜 안 가? 대대장님, 민간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고장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새벽에 여기 차를 세워나 밀어버려. 그냥 절벽 밑으로 밀어버리라고. 왕기석은 씩씩거리며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영하 30도의 냉기가 훅 끼쳐오자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두꺼운 최고급 구스다운 파카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들고 성큼성큼 렉스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차량 보닛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서 누군가가 엔진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야전 상의를 걸치고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작은 체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왕기석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차를 끌고 와, 당장 차 안 빼. 엔진룸을 보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자와 목도리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육군 특수전학교장 단소린 소장이었습니다. 단소린은 신분을 숨긴 채 예하부대의 혹한기 훈련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현장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멈춰 선 차에 마침 왕기석의 부대가 마주친 것입니다. 단소리는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가 퍼졌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꼼짝을 안 합니다. 견인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군인 같지 않고 차분하자 왕기석은 그녀를 완전히 민간인 등산객으로 오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만만해 보이는 여자로 말입니다. 견인차 장난에 지금 군사작전 중인 거 안 보여? 아줌마 때문에 우리 대대 500명이 못 지나가고 있잖아. 눈깔이 삐었어. 왕기석은 단소린의 어깨를 지휘봉으로 툭툭 쳤습니다. 단소린은 지휘봉을 쳐내지 않고 가만히 왕기석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왕기석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피를 흘리며 들것에 실려오는 최하사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소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지휘관이신가 봅니다. 병사들 상태가 말이 아니군요. 저 환자는 후송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왜 끌고 다니십니까? 민간인이 군대 일에 훈수를 두자 왕기석의 자존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참 별꼴을 다 보겠네. 야, 아줌마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왜 남의 훈련장에 와서 지적질이야. 내가 군대를 알아. 왕기석은 단소린의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지휘관이 훈련 중에 음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굴 좀 보자.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몸 팔러 왔냐? 이 새벽에 산속에는 뭐하러 기어들어 왔어? 서방질하다 쫓겨났어. 왕기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귀를 의심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중대장들과 병사들이 경악하여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왕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계집년들은 이래서 안 돼.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년들이 평화로우니까 기어오르지. 야, 너 같은 년은 군인들이 지켜주는 덕분에 다리 뻗고 자는 거야.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왕기석은 음흉한 눈빛으로 단소린의 가슴과 다리를 훑어보았습니다. 몸매는 제법 쓸만하네. 추운데 내 차에 탈래. 따뜻한 거 줄게. 오빠가 군대 이야기 좀 재미있게 해줄게. 어때? 몸으로 갚으면 견인차 불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범죄였습니다. 단소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대령 왕기석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단소린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민간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과 오만에 취한 왕기석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뭐 자격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당장 이 여자 끌어내. 그리고 저 똥차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왕기석이 지휘봉을 들어 올리며 단소린의 뺨을 때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확 그냥 교육 좀 시켜줘야겠네. 왕기석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왕기석의 비명이 말곡의 정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끄악.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단소린이 왕기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소리는 그대로 왕기석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쿵. 거만한 자세로 서 있던 왕기석이 얼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소리는 왕기석의 팔을 꺾은 채로 그의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이거 안 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대령이야. 너 죽여버릴 거야. 헌병 불러. 당장 2년 잡아. 왕기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기석이 당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령이라 대령이 민간인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나,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단소리는 한 손으로 왕기석을 제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야전 상의에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복장은 정규 육군 정복은 아니었지만 특수전학교장의 표식과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특수작전복이었습니다. 양쪽 어깨와 가슴 베레모에 박힌 은색의 별 2개. 투스타 소장 계급장이 눈보라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왕기석은 고통 속에서도 눈앞에 번쩍이는 은색 물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헛것을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것은 분명한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소장. 왕기석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턱이 빠질 듯 덜덜 떨렸습니다. 술이 확 깨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소리는 왕기석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 육군 특수전학교장 소장 단소린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대대 병력 전체의 귀에 꽂혔습니다. 제2공수특전 여단 1대 대장 대령 왕기석, 자네가 말한 소뚜껑 운전수가 바로 나다. 몸 팔러 온 년이 바로 나라고. 왕기석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몰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몰라봤다.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상관이고 사복을 입으면 희롱해도 되는 대상인가? 자네의 군인 정신은 그따위 계급장에만 존재하는 건가? 단소리는 왕기석의 명치를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왕기석이 눈밭에 뒹굴었습니다. 일어나라. 단소린의 호령에 왕기석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네가 아까 뭐라고 했지?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썩어 빠졌다고 했나? 부상병을 짐짝 취급하고 춥다고 차 안에 처박혀 있던 자네가 정신력을 노네. 단소리는 뒤에 서 있던 대대 주임원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주임원사, 대대장 군장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주임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용으로 차량에 싣고 다니던 40kg 완전 군장을 꺼내왔습니다. 단소리는 왕기석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자네는 대대장이 아니다 훈련병이다. 적이 다친 최하사를 업고 자네가 직접 선두에 선다. 군장 메고 환자 업고 고개를 넘는다. 실시. 장군님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안 들린다. 실시. 단소린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왕기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군장을 메고 부상당한 최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최하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대대장님 괜찮습니다. 단소린이 최하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사 최민우 자네는 잘못한 거 없다. 자네는 명예로운 특전사다. 저자는 지금 죗값을 치르는 중이니 편하게 업혀라. 이건 명령이다. 단소리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최하사의 동상 걸린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최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단소리는 다시 왕기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뭘 꿈을 대나 빨리 업어 마냥 낙오하거나 엄살 피우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고 군복 벗겨서 쫓아내겠다. 알았나? 아, 알겠습니다. 왕기석은 비명을 지르며 최하사를 업었습니다. 무거운 군장과 사람의 무게가 더해지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 대대원에게 알린다. 단소린이 대열을 향해 외쳤습니다. 현 시간부로 지휘관은 나 단소린이다. 대대장은 직무정지다. 우리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부대로 복귀한다. 내가 맨 앞에서 너희들과 함께 걷겠다. 출발. 와! 병사들의 함성이 접근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쳐 쓰러져가던 병사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단소리는 왕기석의 호화로운 지휘 차량을 발로 차 문을 닫아버리고 대열의 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과 똑같이 눈보라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왕기석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평소 걷지도 않던 그에게 군장과 환자 이송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헉헉 살려줘. 왕기석이 뒤처질 때마다 병사들의 싸늘한 눈빛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대장님 정신력이 썩어 빠지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지나가던 이등병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왕기석은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단소리는 묵묵히 앞장서서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수백 명의 부하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침묵의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면 왕기석이 저지른 비리와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법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소리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군대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화천의 밤하늘 아래 정의의 심판은 이제 막막을 올렸습니다. 천리행군의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화천 제2공수특전 여단 주둔지 위병소 앞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행군 대열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선두에는 단소린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투복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갓 갈아낸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뒤로 수백 명의 대대원이 따르고 있었고 대열의 중간에는 완전히 탈진해 반쯤 실신한 상태로 부축받으며 걸어오는 왕기석 대령이 있었습니다. 왕기석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40kg 군장을 메고 환자까지 업은 채 산을 넘어온 그는 다리가 풀려 개처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빳빳하게 다려 입던 전투복은 찢어졌고 오만하던 얼굴은 공포와 피로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네. 대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장교들이 놀라 뛰쳐나왔지만 왕기석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단소리는 연병장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전 대대원 집합 열중시여.
단소린의 호령에 500여 명의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외쳤습니다. 고생했다. 너희는 오늘 특전사의 자존심을 지켰다. 뜨거운 물로 씻고 전원 휴식한다. 해산. 악. 병사들이 환호하며 생활관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왕기석과 주요 참모들에게는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기석 그리고 대대 참모진 전원 지금 즉시 대대장실로 집합한다. 10분 준다. 단소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왕기석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대장실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물을 찾았습니다. 물 좀 줘. 죽겠네 진짜. 작전과장이 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왕기석은 물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산에서 죽을 뻔했는데 너는 차 타고 왔냐? 넌 내가 반드시 옷 벗긴다 두고 봐. 왕기석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소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뒷배이자 육군 인사사령부의 실세인 표창수 중장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충성 장군님 접니다. 기석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미친 여자가 하나 굴러들어와서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전학교장 단소린 그년이 월권을 행사하고 저를 폭행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표창수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단소린 그 독사가 거길 왜 가 알았어. 내가 손 써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 여자 뒤를 캐서 약 좀 잡아놔. 감사합니다. 장군님 역시 장군님뿐입니다. 왕기석은 전화를 끊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소린 내가 별 2개면 다야. 내 라인이 누군지 알면 기절할 텐데 감히 나한테 군장을 씌워 이 수모를 배로 갚아주마. 그때 대대장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단소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전속 부관인 장진수 상사와 헌병 수사관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단소리는 왕기석이 앉아있는 소파 앞 탁자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왕기석 편안해 보이는군. 자네가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왕기석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제가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도 못 받게 하시고 헌병까지 부르시다니요. 국방부에 제소하겠습니다. 제소 좋지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해명해야 할 거야. 단소린이 던진 서류는 왕기석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부식비 횡령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단소린은 행군을 마치자마자 장진수 상사를 시켜 행정실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에게 먹여야 할 특식비로 룸살롱을 갔더군. 그것도 한 달에 5번이나. 지난달 혹한기 준비 태세 기간에 자네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300만 원을 긁었어. 이게 자네가 말한 훈련인가? 왕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에이,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행정관 놈이 제 카드를 훔쳐서. 닥쳐. 단소린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비겁하게 부하 핑계 대지 마. 이미 행정관 진술 확보했다. 자네가 시켜서 가짜 영수증 처리했다고 자백했어. 횡령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 단소리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일러실 사진이었습니다. 이 부대 난방유 보급률이 30%다. 나머지 70%는 어디로 갔지? 자네가 민간업자에게 빼돌려 팔아먹었더군. 덕분에 병사들은 영하 10도의 내무반에서 찬물로 씻고 있어. 자네가 인간인가? 그건 오해입니다. 장군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해. 장 상사 이자를 즉시 감금해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차단한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수 상사가 다가와 왕기석의 팔을 꺾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표창수 장군님이 가만 안 있을 거야. 너희들 다 죽었어. 왕기석은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단소리는 왕기석이 언급한 표창수라는 이름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표창수.
인사사령관이 뒷배였군. 썩은 줄기가 꽤 깊어. 단소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에는 지친 병사들이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뿌리까지 뽑아버리겠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명 대청소 시작. 바람 타깃은 인사사령부 표창수 라인 전체.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의 전면전 선포였습니다. 왕기석이 영창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단소리는 대대장실을 임시 집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기석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횡령 외에 무언가 더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여군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인사과장 한유진 중위였습니다. 충성 학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용기 내어 왔습니다. 한중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단소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편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지? 한중위는 머뭇거리다가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대장님이, 왕기석 대령이 저를. 한중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기석은 상습적으로 여군 장교들을 성추행해 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결제를 핑계로 밤늦게 관사로 불러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진급을 미끼로 주말에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인사고과를 최하점으로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 한중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했지만 왕 대령이 내 뒤에는 표창수 장군이 있다.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3명 더 있습니다. 단소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횡령은 용서할 수 없지만 부하를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 한 것은 군인이기 이전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이었습니다. 한중이 고개 들어 단소린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쓰레기가 나쁜 거야.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단소리는 한중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부로 너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원 특별 휴가를 명한다. 안전한 곳에서 쉬고 있어. 내가 그 자식의 옷을 벗기는 걸 넘어 사회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마. 그때 단소린의 개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육군 인사사령관 표창수 중장이었습니다. 단소리는 한중위를 내보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단소린 소장입니다. 어이단 소장 나야. 표 중장 요즘 화천에서 재미 좀 본다며 적당히 하지 그래. 표창수의 목소리는 능글맞으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 대령 말이야. 내 아끼는 후배야. 일 좀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감금까지 시키고 털어서야 되겠어. 우리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내가 단 소장 차기 보직 좋은 대로 신경 써줄게. 회유와 협박이 섞인 전형적인 정치 군인의 화법이었습니다. 단소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표 장군님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횡령이 실수입니까? 성추행이 실수입니까? 뭐 성추행? 야, 그 계집애들이 꼬리쳐서 그런 거 아니야. 남자가 술 한잔 하다 보면 만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죽자고 달려들어. 단 소장 너도 여자라고 여자 편 드는 거야. 그러다 다쳐. 단소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표창수 중장님, 당신이 뱉은 그 말 녹음됐습니다. 성범죄 옹호 및 2차 가해 그리고 수사 외압까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뭐 인연이 너 지금 누구한테 협박질이야. 내가 내 선배야. 선배 좋아하시네. 범죄자 비호하는 놈은 선배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당신도 옷벗을 준비하십시오. 왕기석이랑 손잡고 감방 가게 해드릴 테니. 뚝. 단소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전면전이었습니다. 단소리는 장진수 상사를 호출했습니다. 장 상사, 지금 당장 피해자들 진술 영상 확보해, 그리고 왕기석이 썼던 관사 압수수색한다. 그 안에 몰래카메라나 더러운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옙, 알겠습니다. 학교장님, 그런데 표 중장 쪽에서 헌병대에 압력을 넣어 왕기석을 빼내려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오라고 해. 내가 대대 정문에 기관총 들고 서 있을 테니까 내 허락 없이 왕기석 데려가려면 나를 쏘고 가야 할 거다. 단소리는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다. 놈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어. 대대 전체 경계 태세 강화해. 외부인 출입 철저히 통제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아. 그날 밤 제2공수특전 여단 일대대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소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대장실 소파에 앉아 권총을 옆에 두고 밤새 CC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늑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 연병장에서 전군 초유의 현장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보통은 사령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리지만 단소리는 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왕기석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연병장 중앙에 책상이 놓이고 재판관석에는 단소린 소장과 법무참모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포승줄에 묶인 왕기석이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표창수 중장이 보낸 인사사령부 감찰팀이 들이닥쳐 항의했습니다. 단 소장님,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징계위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당장 중지하십시오. 감찰팀 대령이 핏대를 세웠지만 단소리는 마이크를 잡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공수특전 여단 일대대장 왕기석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시작한다. 죄목은 업무상 횡령 직권 남용 성폭력 처벌법 위반 그리고 군인 품위 유지 위반이다. 단소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왕기석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표 장군님이 오시면 다 밝혀질 겁니다. 단소리는 비웃으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치지직. 화면에는 지난밤 단소린이 압수한 왕기석의 관사 컴퓨터에서 나온 영상이 나왔습니다. 왕기석이 부하 여군들을 성추행하고 희희낙낙하며 돈다발을 세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왕기석 자신이 과시용으로 몰래 촬영해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왕기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500명의 병사들이 경악과 분노의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우우, 죽여라, 쓰레기다. 단소리는 영상을 멈추고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말곡의 정상에서 왕기석이 단소린에게 쏟아부었던 그 저급한 욕설들이었습니다. 야, 아줌마 몸 팔러 왔냐? 내 차에 타면 오빠가.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령이라는 작자가 민간인으로 오인한 상관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수치심마저 느꼈습니다. 단소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왕기석의 코앞에 섰습니다. 왕기석, 잘 들어라. 이게 내 본 모습이다. 너는 군복을 입은 양아치일 뿐이야. 내가 믿던 표창수도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받고 있다. 내가 상납한 뇌물 장부 내가 다 넘겼거든. 뭐라고요? 안 돼. 왕기석은 그제야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뒷배가 무너진 그는 끈 떨어진 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군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연금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왕기석은 단소린의 군화발을 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좀 전까지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단소리는 왕기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자식, 내가 성추행한 한중이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다. 내가 횡령한 돈 때문에 찬물로 씻은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이고. 단소리는 왕기석의 양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과 명찰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찌익! 거친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갔습니다. 아앙내 계급장! 왕기석이 비명을 질렀지만 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지고 군화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너는 파면이다. 불명의 전역과 동시에 민간교도소로 이송될 거다. 거기서 평생 내가 지은 죄를 씹어 삼키며 살아라. 단소리는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끌고 가. 헌병들이 왕기석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호송차에 처박았습니다. 호송차가 떠나는 동안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의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소리는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함성이 잦아들자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을 만나 너희가 고생이 많았다. 나도 책임이 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 달게 받겠다.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너희들의 땀과 헌신에서 나온다. 너희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군인이었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름과 고통이 단소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학교장님 존경합니다. 충성. 맨 앞줄에 서 있던 최민우 하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전 대대원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단소리는 거수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단소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 같은 3일이 지났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표창수 중장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고 군 내부에 만연한 남성 우월주의와 비리 문화를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 장진수 상사가 들어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학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장 상사 이건 서막에 불과해. 이제 서울로 간다. 육군본부를 뒤집어 놓으러. 단소리는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전장을 향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차 대기시켜 늑대 사냥은 끝났으니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지. 충청남도 계룡시 육군본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계룡대에는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인사사령관실. 표창수 중장은 고급 크리스털 재떨이를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이 미친년이 기어이 내 턱 밑까지 칼을 들이대 감히 투스타 나부랭이가 쓰리스타인 나를 조사해. 표창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왕기석 대령이 구속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비자금 장부가 단소린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육군 법무실장과 헌병단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표창수가 만든 사조직 청송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야, 법무실장 너 뭐하고 있어? 당장 단소린 그년 직무 정지시켜 감찰권 남용이랑 하극상으로 엮어서 영장 청구하란 말이야. 장군님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단 소장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왕기석이 찍은 동영상까지 있어서 여론이 단 소장 편입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풍 맞습니다. 여론은 만들면 그만이야. 언론사 국방부 출입 기자들한테 촌짓 부려 기사 내보내. 단소린이 평소에 우울증 약 먹고 있었다고 그리고 히스테릭해서 부하들을 괴롭혔다고 소설을 쓰란 말이야. 알았어. 표창수의 비열한 지시에 참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단소린 소장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 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인 한유진 중위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학교장님 무섭습니다. 표창수 중장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한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소리는 룸미러로 한중위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어떤 놈도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때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육군 특수전학교장 단소린 소장이 직권남용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육군본부는 단 소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하들을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중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학교장님 이게 무슨... 단소리는 피식 웃으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시작됐군. 예상했던 반응이야. 놈들은 항상 이런 식이지.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 단소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진수 상사였습니다. 학교장님 큰일 났습니다. 헌병대가 학교장님 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톨게이트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체포됩니다. 알았다. 장 상사 플랜 B로 간다. 플랜 B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학교장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잔말 말고 실행해. 서울 안전가옥 위치 전송하고 너는 언론사 쪽에 접촉해서 내가 보낸 파일 터뜨릴 준비해. 단소리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로 진입했습니다. 꽉 잡아라. 좀 거칠어질 거다. 단소린의 낡은 렉스턴이 굉음을 내며 비포장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뒤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대 차량 3대가 따라붙었습니다. 단소린 소장차 세워라. 발포하겠다. 확성기 소리와 함께 공포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 한중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소리는 침착하게 기어를 조작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한중위 고개 숙여. 단소리는 급커브 구간에서 핸들을 꺾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차체가 미끄러지며 드리프트를 했고 뒤따라오던 헌병대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논두렁에 처박혔습니다. 쾅쿠궁. 흙탕물이 튀어올랐습니다. 단소리는 백미러로 처박힌 차량들을 확인하고 다시 속도를 높였습니다. 따돌렸다 하지만 서울 진입은 불가능해. 우회한다. 단소리는 차를 버리고 산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옛 특전사 비밀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녀만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표창수 중장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이미 국군정보사령부 출신의 인간 사냥꾼들을 풀었습니다. 단소린을 생포할 필요 없다. 저항하면 사살의 사고사로 위장하면 그만이니까 시체만 가져와. 하드디스크랑 같이. 표창수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룡대의 검은 안개가 단소린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폐가. 겉보기에는 버려진 산장처럼 보였지만 지하는 완벽한 방음과 보안 시설을 갖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단소린과 한중위는 이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산장의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단소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총기를 점검했습니다. KO 권총 1자루와 탄창 2개 그리고 정글도 1자루가 전부였습니다. 한중이 이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문 잠그고 있어. 내가 신호하기 전까지는 숨소리도 내지 마라. 학교장님. 놈들이 왔다. 냄새가 나. 단소린의 감각은 짐승처럼 예민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그리고 살기. 단소리는 거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잠금 장치가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산성 용액을 사용한 전문적인 침투였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 5명이 유령처럼 집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과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표창수가 고용한 민간 군사 기업 PMC 소속의 용병들, 과거 북파공작원이나 특수부대에서 쫓겨난 살인 기계들이었습니다. 선두의 선놈이 수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흩어져서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천둥이 치는 순간 번개 불빛에 거실 구석에 서 있는 단소린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타깃 발견. 용병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단소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재떨이를 던져 놈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퍽! 놈이 주춤하는 사이 단소리는 바닥을 구르며 놈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정글도가 은색 궤적을 그리며 놈의 아킬레스건을 베었습니다. 아! 비명소리에 다른 용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격 개시, 죽여. 퓨퓨퓨. 소음기 총성이 빗발쳤습니다. 단소리는 소파 뒤로 몸을 날리며 응사했습니다. 탕탕.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병의 미간에 구멍이 뚫리며 놈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쪽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3명의 용병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단소리는 권총 탄알이 떨어지자 총을 집어 던지고 정글도를 고쳐 잡았습니다. 덤벼라 쓰레기들아. 용병 대장이 거대한 보위 나이프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챙챙. 쇠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단소리는 힘에서 밀렸지만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칼날을 흘려보내고 팔꿈치로 놈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른 놈이 단소린의 목을 와이어로 감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단소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벽을 박차고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 붙어있던 놈과 함께 벽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와이어가 느슨해졌습니다. 단소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의 낭심을 뒤꿈치로 걷어찼습니다. 끄어. 놈이 쓰러지자 단소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장 한 놈뿐이었습니다. 대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질긴 년이군. 하지만 끝이다. 폭파시켜. 뭐라고? 단소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생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삑삑삑. 집안 곳곳에 설치된 시사폭탄의 타이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중이. 단소리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한중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뛰어, 창문으로 뛰어. 단소리는 한중이를 안고 2층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콰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장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열풍이 단소린의 등을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콜록콜록. 학교장님. 학교장님. 한중이가 단소린을 흔들었습니다. 단소린의 등은 파편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 빗속에서 용병 대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폭발을 피해 유유히 걸어오며 권총을 겨눴습니다. 잘 가라. 단 소장. 지옥에서 표 장군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단소린이 아니었습니다. 용병 대장의 머리가 터지며 그가 고꾸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렉스턴 한 대가 라이트를 켜며 나타났습니다. 장진수 상사였습니다. 학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 상사가 차에서 뛰어내려 엄호 사격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장 상사 타이밍 한번 죽이는군. 단소리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한중이를 부축했습니다. 타십시오. 서울로 갑니다. 바로 국방부로 쳐들어간다. 단소린의 눈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늑대 복수심에 불타는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피 흐르는 팔을 대충 지어라고 차에 올랐습니다. 표창수. 오늘 밤 내 놈의 목을 따러 간다. 기다려라. 다음 날 오전 9시 국방부 대회의실.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표창수 중장은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참석하여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소린이 지난밤 폭발 사고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단소린 소장의 일탈 행위는 정말 유감입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후에라도 엄중문책하고 특수전학교를 감찰해야 합니다. 표창수가 뻔뻔하게 말하자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표 장군 말이 맞아. 여자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이번 기회에. 그때였습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특수작전복을 입은 단소린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화상 자국과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장진수 상사와 한유진 중위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단소린, 자네가 어떻게 해? 표창수는 귀신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려 바지가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단소리는 절뚝거리면서도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빗물과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표창수 중장, 나를 죽이려면 폭탄을 좀 더 많이 썼어야지. 고작 그 정도로는 특전사 못 잡는다. 단소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서늘했습니다. 에이, 이복의 단 소장,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몰골로 들어와. 경비병 뭐해? 표창수가 고함을 질렀지만 경비병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밖은 장진수 상사가 동원한 특전사 요원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소리는 품에서 피 묻은 하드디스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표창수, 내 놈이 방산업체에서 뒷돈 받은 내역 왕기석을 시켜서 횡령한 군수물자 리스트, 그리고 어젯밤 나를 죽이려고 보낸 용병들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저 미친년 끌어내. 표창수는 발악하며 단소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단소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려드는 표창수의 명치를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표창수가 개구리처럼 뻗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3스타 중장이 2스타 소장에게, 그것도 국방부 장관 앞에서 폭행당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장관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단 소장, 미쳤나? 지금 항명하는 건가? 단소리는 장관을 노려보았습니다. 장관님,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십시오. 이자가 군인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제 부하를 성추행범에게서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저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단소리는 뒤에 서 있던 한유진 중위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말해라, 한중위, 저 자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장관님 앞에서 똑똑히 말해. 한중위는 떨면서도 용기를 냈습니다. 표창수 중장은 왕기석 대령의 성범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 동기들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장관님. 한중위의 눈물 어린 호소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장군들도 표창수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단소리는 다시 표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표창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별을 달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주마. 단소리는 표창수의 어깨에 달린 중장 계급장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우두둑. 안 돼. 내 별. 으악.
표창수의 비명과 함께 계급장이 뜯겨나갔습니다. 단소리는 그것을 바닥에 던지고 군화 뒤꿈치로 지식여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군법회의에 갈 자격도 없다. 민간 법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받아라.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내가 팔아먹은 군의 명예를 속죄해라. 그제야 헌병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단소린이 아닌 표창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미 장진수 상사가 언론에 모든 증거를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밖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여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단 소장님 체포합니다. 헌병이 단소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폭행과 무단 침입 혐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소리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관없다. 내 옷을 벗겨도 좋다 하지만 정의는 벗기지 못할 것이다. 그녀가 수갑을 차고 회의실을 나갈 때 복도에 도열해 있던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것은 강요된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에서 우러나온 경례였습니다. 단소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충성 육군은 살아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개선장군보다 위대해 보였습니다. 계급장은 떨어질지언정 그녀의 군인 정신은 영원히 빛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 국방부 헌병대 지하조사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좁은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단소린 소장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은색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특수작전복은 지난밤의 격전으로 인해 여기저기 찢어지고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허리는 대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표창수 라인의 핵심인 군 검찰단장 오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탁자에 내던지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단 소장 좋게 말할 때 인정합시다. 당신 지금 반란 수괴야. 국방부 장관 앞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무장병력을 동원해 난동을 부렸어. 이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감이라고. 단소리는 감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했습니다. 반란이라 부하를 성폭력과 죽음의 위협에서 구한 것이 반란이라면 나는 기꺼이 반란군이 되겠다. 이 여자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 부하 장진수 상사도 지금 구속 수사 중이야. 당신이 입 안 열면 그 친구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이 끝장날 거야. 당신 때문에 부하가 망가지는 꼴 보고 싶어. 오준장은 단소린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하 사랑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순간 단소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오준장 내 부하 건드리지 마라. 장진수는 내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만약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 내 놈부터 찾아갈 것이다. 단소린의 살기에 오준장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갑을 찬 죄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기세였습니다. 그 시각 헌병대 건물 밖.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장진수 상사가 체포되기 직전 언론사에 뿌린 표창수 게이트 파일이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왕기석의 추악한 영상과 표창수의 살인 교사 녹취록을 들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국방부 앞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 대신 스마트폰 플래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소린을 석방하라. 표창수를 구속하라. 성범죄자 비호하는 국방부는 해체하라. 시위대의 함성은 헌병대 지하 조사실까지 미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준장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오준장 지금 밖이 난리가 났어. 청와대에서 경로했다. 당장 수사 방향 돌려. 단소린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고 빨리 사건 마무리해. 전화를 끄는 오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단소린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단소리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온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리나 오준장, 저게 진짜 군의 주인인 국민의 목소리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국민들이다. 오준장은 이를 갈며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두고 봐, 재판장에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할 거다. 법은 우리 편이니까. 하지만 단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보다 강한 것은 진실이며 진실보다 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눈을 감고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건국 이래 최대의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단소린 소장과 표창수 중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를 구현한 자와 정의를 짓밟은 자가 같은 법정에 선 것입니다.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단소린을 지지하는 예비역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재판장은 표창수와 학연으로 얽힌 김 소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노골적으로 단소린을 압박했습니다. 피고인 단소린은 상관인 표창수 중장을 폭행하고 국방부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군형법상 상관 폭행 및 항명죄에 해당합니다. 인정합니까? 단소리는 푸른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항명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명령과 범죄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군인의 의무입니다. 궤변 늘어놓지 마시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소. 검찰관은 단소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판사 내려와라. 김 소장이 법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국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소린의 옛 부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임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정상 참작을 위해 증인들을 신청합니다. 기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김 소장이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던 찰나 법정 문이 열리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들어갑니다. 길 비켜주십시오. 법정 경위들이 막아섰지만 그들을 뚫고 들어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아니었습니다. 흙 묻은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 휠체어를 탄 부사관들, 그리고 전역복을 입은 예비역들이었습니다. 맨 앞에는 왕기석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한유진 중위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일부에서 단소린이 업고 행군했던 최민우 하사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인입니다. 최 하사가 법정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단소린 소장님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대대장에게 군장을 씌우고 직접 눈길을 헤쳐가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죄인이라면 대한민국 군대에 군인은 없습니다. 한유진 중위가 울먹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표창수와 왕기석은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리게 취급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단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합니다. 단 소장님은 무죄입니다. 이어서 수십 명의 병사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보일러 기름 횡령한 거 단 소장님이 밝혀내셔서 저희 따뜻하게 잤습니다. 부식비 횡령 잡아서 고기 먹여주셨습니다.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호소하는 진실의 행진이었습니다. 방청석의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고 기자들은 타자를 치는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표창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인 뒤에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재판장 김 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소린에게 중형을 선고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재판이 속개되었습니다. 김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표창수 살인 교사 및 뇌물수수 직권 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불명예 전역과 함께 모든 서운을 취소한다. 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표창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끌려나갔습니다. 피고인 단솔인.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상관 폭행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나 그 동기가 부하를 보호하고 군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참작한다. 또한 다수의 장병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단 군법에 따라 현역 복무는 부적합하므로 강제 전역을 명한다.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지만 군복을 벗어야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역이라니 너무합니다. 다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단솔이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판결에 승복합니다. 군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상관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솔이는 최후 진술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 여러분, 저는 오늘 군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한유진 중위와 최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전선의 1m 앞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충성. 법정 안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솔인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충성. 그것은 패배한 장수에 대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승리한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단솔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별은 떨어졌지만 그녀는 그 어떤 별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읍내의 작은 목조주택. 간판에는 소박한 글씨체로 소린 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솔이는 저녁 후 화천으로 내려와 군 복무 중 상처 입은 병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심리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병사들의 대장님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 상담소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과 소령 계급장을 단 여군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 어머. 단솔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 상사. 아니 이제 장 대표인가. 그리고 한소령. 찾아온 손님은 저녁 후 보안업체를 차린 장진수와 당당하게 소령으로 진급한 한유진이었습니다. 대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장진수가 너스레를 떨며 큰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홍삼입니다. 요즘 상담하시느라 기력 딸리실까봐. 녀석 돈 좀 벌었다고 티내기는. 한유진 소령은 단솔인 앞에 서서 각 잡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육군 소령 한유진 신고합니다. 대장님 덕분에 이번에 진급했습니다. 단솔이는 한유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장하다, 정말 장의 그 힘들었던 시간 잘 이겨내고 훌륭한 지휘관이 되었구나. 내가 내 자랑이다. 대장님이 지켜주신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후배 여군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군대 만들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탁자에 둘러앉아 예시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표창수와 왕기석은 여전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군 내부에는 단솔인법이 제정되어 성폭력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소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계십니까?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청년과 목발을 짚은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과거 단소린이 지휘했던 특전사 대대원들이었습니다. 저녁 후에도 잊지 않고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이구, 이 녀석들 또 왔어. 밥 먹고 살기 바쁜 놈들이. A 대장님 보러 오는데 바쁜 게 어딨습니까? 오늘 저희가 고기 쏘겠습니다. 화천 한우로다가. 최민우 과거 하사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이제 재활의 성공에 걷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오늘은 추억을 되살리려 휠체어를 타고 장난을 쳤습니다. 상담소 안은 순식간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계급도 격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년 전 혹한의 눈보라가 몰아치던 접근산은 이제 연분홍 진달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단소리는 문득 자신의 낡은 야전 상의가 걸려있는 옷걸이를 보았습니다.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 옷에서는 여전히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대장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고기 타요. 빨리 나오십시오. 장진수가 밖에서 불렀습니다. 간다가 이 녀석들아. 단소리는 옷걸이에서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화천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웃고 떠드는 저 청년들의 눈동자 속에, 그리고 정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소리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임무 완료. 그녀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